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일 바다의 날을 맞아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새만금 사업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유희광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한 새만금 관련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히면서 침체된 새만금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31일 전북 군산에서 열린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새만금에 펼쳐질 농생명과 환경생태, 국제협력과 신성장, 해양관광 레저의 멋진 그림이 그려진다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의 속도를 올리고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 새만금이 환황의 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운조선사업은 대한민국의 제4군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간 산업이다며 해운조선산업이 어려운 시기에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규 선박 발주, 노후 선박 교체, 공공선박 발주, 해외 항만 개발 등의 구체적인 정책 지원도 제시한 데 이어 해양경제력과 해군력 강화를 위한 해양조사 역량 보강, 해양수산 R&D 비중 선진국 수준 확대, 해군 전력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최고의 해양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국력으로 발현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해양수산의 국가경제 기여도인 14년도 기준 6.4%도 아직은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해양수산하면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말을 듣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해양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국력으로 발현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해양수산의 국가경제 기여도도 아직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해양수산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바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제조해양의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겠습니다. 한편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으로 전북을 찾은 문 대통령이 전북 최대 현안인 현대중공업 조선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아 희소식을 기대했던 전북 도민들과 전북 경제계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해마다 침수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큰 전북 익산시 망성면 어량리가 화산지구 배수 개선 사업에 포함돼 상습 피해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망성면 어량리 주민들은 장마철이면 침수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마을 앞 배수로 준설 등 피해 예방 대책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쪽 물은 항시 퇴적물이 많고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다 보니까 수초도 많고 차후에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물은 자연 배수가 될 수 있게끔만 해주세요. 저 그렇게 앵한 사람 아니니까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에 농어촌공사 익산지사 담당자는 어량리 내촌지구를 화산지구 배수 개선 사업에 포함시켜 토사와 수초 등이 배수로를 막지 못하게 정비 사업을 하고자 전북도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희 망성면 어량리 내촌 어량 2 배수로는 내촌지구 배수 개선 사업으로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현대화 사업이 반영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이후에 저희 지사에서는 주기적인 수초 제거 사업으로 주민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의가 잘 된다면 7월에서 8월 중 사업계획 승인 설계가 이루어지고 늦어도 10월경엔 사업 발주가 돼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배수로 정비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양대 공사를 23년 만에 통합한 서울교통공사가 출범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이자 세계 3위권 지하철 운영기관이 됐는데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운영한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에서 8호선을 맡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서울교통공사로 통합 출범됐습니다. 안전 강화에 무게를 두고 본사 안전관리본부로 관리를 일원화했고 각 호선마다 사고 예방과 신속 대처를 위한 전담 안전관리관을 배치했습니다. 통합에 따른 중복 인력 393명을 역사 안전 업무에 투입했고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인력 175명을 새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위탁 계약으로 맺었던 역사 소방 설비와 전기 관련 인력도 직영으로 전환합니다. 강원도는 지난 31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제3기 행복한 강원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행복위는 이전 제1기에서 2기 위원회와는 다르게 여성의 비율을 늘려 남녀 비율을 5대5로 하고 젊은 위원들을 다수 위촉했습니다. 도정의 핵심 자문기구인 행복위는 앞으로 강원도의 미래발전 전략과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등 도정 전반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인들의 지덕체를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 기구인 남원향교에서 10월 18일까지 다양한 청소년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2017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향교 서원문화재 활용사업은 총 사업비 6,700만 원을 투입해 지역 청소년의 인성함양과 역사문화인식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앞으로 남원중학교와 관내 초등학생 1,530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향교가 갖고 있는 도덕적인 기반과 군자의 덕목을 일깨워주는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산업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 발전기 8기를 오늘부터 한 달간 가동 정지할 계획입니다. 가동 정지 대상은 삼천포 1, 2와 보령 1, 2 등 총 8기이며 호남 1, 2호기는 지역 내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봄철 노후 석탄 발전기 가동 정지를 정례화할 계획인데요. 산업부는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하위 규정인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도 완료했습니다. 미국 뉴욕이나 영국 런던에서 볼 수 있었던 택시 표시 등 디지털 광고가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부터 택시 표시 등 디지털 광고 시범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첫 사업 대상은 대전광역시 택시 200대입니다. 이 사업은 택시 상단 표시 등의 액정 표시 장치 전광판을 달아 디지털 광고를 내보내는 것으로 긴급 상황 시 국민 안전에 필수적인 다양한 정보를 송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 평균 20억 원 규모의 매출이 예상되고 약 5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